장 릭 고다르,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마드 자말, 제프 백, 자샤카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2세. 유독 최근 수개월간 국제사회 전반의 예술가들과 정신적 멘토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문화사의 페이지라도 넘어가는 것처럼 함께 숨쉬던 거인들이 쓰러져가는 요즘, 마치 별이 치듯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씨의 부고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고인의 죽음은 적어도 반년 전에 예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종의 목전까지 창작에 몰두했던 그 코끼리의 죽음과도 같았던 행보 때문이었을까요? 마치 전 세계가 한순간에 추모와 애도의 물결 속으로 잠겨버린 듯 했습니다. 일상의 품위를 지향하는 현대의 취향, 세 번째로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작품을 통해 그를 회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모던 클래식과 영화음악은 물론 다소 실험적인 미디어 작업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넘나들며 족적을 남긴 천재 예술가이자 한때 일본의 팝 음악을 견인했던 선구적 프로듀서. 그는 독보적 피아니즘의 작곡가이자 클래식 지휘자였던 동시에 영화배우이기도 했죠. 앞서 수많은 음악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엔 조금 다른 울림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내공이 깊어갈수록 스스로의 매몰되는 거장들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음악 깊숙이 속해 있으면서도 바깥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고 음악을 통해 생명과 환경을 위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보를 거슬러 올라가기에 앞서 2017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코다를 통해 말년에 들어선 음악가의 삶과 창작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인터뷰를 배경 삼아 음악에 대한 통찰과 환경운동, 투병기 등의 비하인드를 차분하게 엿볼 수 있으며 작곡과 음향에 대한 관점들도 들어볼 수 있죠. 영화는 탈원전 운동을 시작으로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예술가인 동시에 환경운동가, 인간미 넘치는 공상가 등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합니다. 감독은 음악적 공헌도나 천재성, 역경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보다 그의 일상과 과거의 기록을 따뜻하게 조망함으로써 기존 팬들은 물론 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를 회고할 수 있게끔 매혹적이고 계몽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지요. 플레잉 더 피아노, 아웃 오브 노이즈. 위의 두 연작은 그가 현대음악가로서 이전 시대의 클래식 음악에 보내는 헌사와도 같습니다. 저명한 고전음악 레이블인 데카의 역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클래식 선법부터 현대 음악적 실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차분하게 담아내고 있죠.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나 마지막 사랑의 테마와 같은 대중에 많이 알려진 초기 작곡을 클래식 독주로 편곡한 플레잉 더 피아노와 다소 실험적 색채가 짙은 아웃 오브 노이즈는 음악적 대비를 통해 서로를 부각하는데, 특히 후자에 수록된 3부작 디스코, 아이스, 글레이셔의 세 트랙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린란드에서 수중 마이크로 직접 채집한 빙하의 물소리 등을 사용하여 청취자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1996은 대중에게는 물론 일본의 모던 클래식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반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3중주를 위한 일종의 편곡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커리어에서 대중성 있는 트랙들을 엄선하여 다양하게 편곡하고 두 곡의 신곡을 더해 완성했는데, 이 중 영화 마지막 황제의 OST로 유명한 레인의 트리오 편곡 버전은 류이치 사카모토를 대표하는 트랙이 되어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갈한 연주와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녹음 퀄리티로도 유명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부담 없는 편안함 덕에 입문용 앨범으로도 종종 추천되죠. 앞서 소개된 앨범들이 만년의 음악적 여정과 미니멀리즘 취향을 반영했다면, 솔로 데뷔 직후의 새 앨범은 20대의 젊은 천재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과 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스펙의 전자악기들, 미디 시퀀서, 초창기 매킨토시 컴퓨터 등 막 등장했던 당시 첨단 기술들을 마음껏 활용했던 당시의 작품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들어보더라도 놀랍도록 전위적이죠. 라이엇 인 라고우스, 플라스틱 뱀부, 티베턴 댄스 등 후대의 음악가들은 물론 스스로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회자되는 곡들이 앨범마다 포진해 있는 그를 회고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초기 스타일의 대표작들입니다. 임종을 2달 남겨둔 지난 1월 발매된 유작 12의 음악들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삶의 마지막 문단에서 남겨둔 추신과도 같습니다. 그와 각별했던 우리 현대미술의 원로 이호환 화백께서 아트워크를 담당했으며, 8번째 트랙인 2022-0302 사라방드가 그렇듯 음악 자체가 회고록인 양자전적이면서도 류이치 사카모토다운 절제미와 우아함이 두드러지는 작품집이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초창기까지의 그를 역순으로 만끽한 후 유작인 11을 통해 현재로 돌아온다면 그 서사적 감동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의 소개들은 회고를 위한 짧은 가이드일 뿐,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를 가늠하기 위해선 다른 작품들과 그가 출연한 영화, 동료 음악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감상의 범위를 다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키보디스트로 활동하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3인조 일렉트로닉 밴드 YMO,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의 솔리드 스테이트 서바이버 앨범은 꼭 들어볼 만한 그 시절의 흔적이죠. YMO의 다른 멤버들, 마찬가지로 최근 타계하신 드러머 다카하시 유키히로와 밴드의 리더였던 호소노 하루오미의 음악들 역시 20세기 일본 대중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음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치기에 앞서 며칠 전인 5월 1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를 통해 공개된 플레이리스트 퓨너럴은 그가 자기 장례식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배해 둔 것으로 동료 음악가인 알바 노토를 시작으로 위대한 영화 음악가들과 클래식 시대의 작곡가 및 연주자들, 특히 바흐와 그가 평생을 사랑에 마지 않았던 클로드 드뷔시를 포함해 글렌 굴드까지 약 2시간 30분 총 3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장의 장례식이 아닌 마치 먼 여행길을 위한 선곡과도 같은 이 리스트를 어떻게 감상할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 현대의 취향, 세상을 떠난 음악가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